네, 우리 시즌 테마 전문반 작가님들께 조합포토 인사드립니다. 우리 지난 강원 철원 노동당사에서 촬영하신 작품들 개별적으로 보정해서 보내드린 작품들 잘 받으셨죠? 네, 늦은 시간까지 너무 고생들 많으셨고요. 우리 은하수는 또 다시 또 달이 뜨지 않는 시점 또 찾아서 다시 한번 또 네, 모시고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 작품들이 있고요. 각 작가님들 보내드렸고 우리 산들 선생님 작품 보내주신 작품으로 대략 어떻게 보정하는지 다시 한번 전에 한번 보정해드렸던 내용들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다시 한번 반복 학습하는 의미에서 절차 다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산들 선생님께서 촬영해주신 작품 일단 20mm를 촬영하셔가지고 조리개를 1.8까지 개방을 하실 수가 있으신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감도가 3200까지 이제 내려간 거죠. 만약에 20초에서 f2.8까지면 감도 한 ISO 한 800 정도까지는 확보를 아마 하셨어야 됐을 겁니다. 네, 일단 조리개 개방도가 일단 크면 클수록 그만큼 감도를 낮추시게 되면 그만큼 노이즈 억제에 대한 그런 확보는 더 장점이 있겠죠. 자, 일단 카메라 로우로 불러갖고 오겠습니다. 네, 카메라 로우로 불러갖고 오겠습니다. 자, 보시면 맨 처음에 기본 보정 먼저 은하수를 나타나게끔 하셔야 되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요 자리에 보이시죠? 일단 이날은 구름도 사실 아래쪽에 조금 많이 들어진 상태라서 날씨가 저희가 서 있었던 자리의 수직 부분으로 천구 부분, 직선 부분으로는 괜찮았었는데 은하수가 뜨는 자리에 구름이 조금 끼면서 아주 많이 쾌적한 상황은 아니었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이렇게 이제 은하수가 보이니까 노출시켜 보겠습니다. 먼저 텍스처 부분 하고요. 명료도 부분 끌어올리시면 숨어있는 별들이 보인다고 말씀드렸죠. 자, 두 개를 끌어올리니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은하수가 이렇게 나타나는 걸 보실 수가 있으세요. 지금 이쪽 아래쪽에 보시면 저쪽 산 능선 뒤쪽에 마을에서 올라오는 광해도 조금 약간 좀 셌었고요. 이렇게 흐릿하게 라인들이 보이는 것들이 구름입니다. 네, 구름 때문에 요 아래쪽에 은하수의 머리 부분이 뚜렷하게 조금 보이지 않았던 조금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그래도 이쪽 위쪽의 꼬리 부분은 살짝 보였기 때문에 노출시키는 부분을 한번 작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텍스처, 그 다음에 명료도는 클래리티, 그 다음에 안개 현상 제거는 디헤이즈 기능을 조금 이렇게 끌어올리시면 하늘이 좀 깊이감이 좀 생기죠. 이 정도까지만 끌어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우리 색 보정을 통해서 색상을 한번 중간 미드톤, 어두운 영역은 섀도우 톤, 밝은 영역은 하이라이트 톤이죠. 전체적인 주조색 부분을 색깔을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네, 어두운 영역은 더 푸른 쪽으로 이 정도까지 갖고 가고요. 밝은 영역은 옐로우 톤으로 조금 이렇게 빠져 보겠습니다. 자, 이 정도까지 기본 색 보정 해놓고요. 아래쪽에 건물 이 노동당사에 비춰지는 붉은 기운하고 그 다음에 나무에 있는 녹색 기운들은 적절히 잘 안배가 된 것 같습니다. 일단 하늘 부분하고 그 다음에 지형지물인 건물 부분을 분리해서 또 조정을 할 거고요. 살짝 약간 기울기를 좀 보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쪽 우측 상단에 보시면 자르기 도구에 보시면 바로 이쪽에 똑바르게 하기 도구라고 하는 수평을 맞춰주는 도구가 있죠. 이렇게 해서 살짝 기울기만 한번 1차적으로 좀 조정을 하겠습니다. 네, 조금 더 안정적으로 보여지죠.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1차적으로 기본 보정에서 텍스처 명료도 안개 현상 제거 기능으로 숨어있는 별들과 은하수의 몸통이 어디 있는지 일단 끌어올려 놨고요. 요 위쪽에 활기 부분, 즉 숨어있는 컬러를 조금만 끌고 올라가 보겠습니다. 네, 훨씬 더 강렬한 색감이 눈에 보이시죠? 네, 별들도 이렇게 아래쪽은 좀 별들이 숨어 있지만 위쪽 부분에는 날씨가 맑아서 여기는 구름이 없어서 별들이 이렇게 초롱초롱하게 나타나는 걸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하늘 부분만 다시 한번 좀 분리해 볼까요? 우측에 마스크 보시면 하늘 선택. 네, 하늘 부분이 선택이 됐고요. 이 상태에서 노출로 조금만 살짝만. 네. 그다음에 밝은 영역, 흰색 계열 조금 끌어올려 놓고요. 깊이감을 주기 위해서 검정 계열하고 어두운 영역은 조금만 이렇게 내려가 보겠습니다. 네. 대비값 조금만. 자, 다시요. 새 마스크를 잡아서 하늘을 선택한 다음에 아래쪽에 지형 지물을 다시 반전시켜서 잡겠습니다. 이렇게 하늘 선택하신 다음에 하늘 선택에 거꾸로 영역을 반전해서 밑에 아래쪽에 건물 부분을 잡으신 다음에 노출을 좀 끌어올리셔가지고 숨어있는 지형 지물을 이렇게 좀 노출을 시키겠습니다. 실내처럼 만드실 거면 작가님들이 선택적으로 결정하시는 겁니다. 네. 자, 이게 너무 밝은 부분, 요 밝은 부분을 조금 줄이기 위해서 제가 다시 새 마스크에서 방사형 그라디언트로 요 부분만, 요 밝은 부분만 약간 조금 다운시켜 보겠습니다. 요 자리만 다시 노출을 이렇게 갑자기 붕 뜨는 거를 조금 막으실 수가 있죠. 위치는 잘 보시면서 조치하시면서도 다시 컨트롤 하실 수가 있으세요. 아까 마스크 2 여기 밑에 부분 조금만 다시 노출을 조금만 더 올려볼까요? 이렇게 하고 껌껌한 부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어두운 영역을 또 조금만 이렇게 살짝 갖고 올라가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형 지물도 조금 살려놨습니다. 됐습니다. 자, 일단 사진마다 촬영하시는 그 결과물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기 때문에요. 제가 알려드리는 요거는 뭐 절대값은 아니니까요. 순서는 꼭 지키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일단 은하수니까 은하수가 잘 살리게끔 그런 부분만 좀 신경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위쪽에 있는 이 은하수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기본 보정에서 제가 밝은 영역과 어두운 영역 전체에서 어두운 영역을 조금만 상황에 따라서 그날 날씨에 따라서 어두운 영역을 내려야 될지 또는 올려야 될지는 사진마다 딱 그 느낌이 다르기 때문에요. 꼭 어두운 영역을 꼭 올려야 된다, 내려야 된다 이렇게 딱 결정해 놓고 보지 마시고요. 그날 날씨 상황이라든가 또 촬영하신 결과물의 전체적인 그 노출 정보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적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비값 조금만 더 올라가겠습니다. 이 정도면 된 것 같습니다. 은하수만 다시 한번 살리겠습니다. 자, 전체 고정에서 방사형 그라디언트로 은하수 자리만요. 은하수 자리만 요쯤에 떠 있으니까 은하수 자리만 이렇게 놓고 색조를 조금 약간 붉은 느낌이 나게끔 살짝만 색조도 살짝 그 다음에 색온도도 약간 노란 쪽 컬러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적용되어 있는 값은 작가님들이 요 그 마스크 위치를 어디다가 두시는지에 따라서 또 차이가 생기니까요. 그때 또 조정하시면 됩니다. 자, 텍스처 요 은하수 자리만 텍스처 명료도 디헤이즈 깊이감을 주기 위해서 조금만 살짝만 너무 많이 말고요.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자, 그럼 어느 정도 요 자리가 좀 노출이 돼 있죠. 만약에 부분적으로 너무 과도하다 싶으면 다시 마스크 오셔가지고요. 이쪽 부분 선택하셨던 그 마스크를 클릭하신 다음에 다시 2차적으로 너무 과도하다 싶으면 상황에 맞게끔 다시 컨트롤 하시면 되세요. 일단 한번 작업하시면요. 마스크는 이렇게 별도로 그 추가로 만드셨던 마스크들은 다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한번 나오셨다가 로우 파일하고 그대로 XMP 파일 ACR 즉 어도비 카메라 롤을 통해서 한번 작업했던 이 기록 데이터들은 그대로 XMP 파일이라고 하는 파라미터 파일이 그대로 갖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XMP 파일만 지우지 않으시면 해당되는 마스크까지 그대로
다시 조정해서 2차적으로 조정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네. 자, 이 정도면 뭐 된 것 같습니다. 노이즈만 조금 제거해 보겠습니다. 노이즈 감소는 너무 과도하게 많이 올리시면요 뿌옇게 블러처럼 뭉개지니까 이렇게 뭉개지거든요. 그래서 적당히 직관적으로 보시면서 적당한 정도까지만, 네, 이 정도까지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은하수도 어느 정도 이렇게 살아 있고요. 조금 아쉬운 부분은 구름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요 은하수의 머리 부분이 조금 이렇게 닫혀져 있는 것만 조금 아쉬웠고 나머지는 네, 너무 멋지게 잘 담아주셨습니다. 우리 산달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같이 자리하셨던 모든 작가님들 결과물 제가 하나씩 다 봤는데 너무 멋지게 잘 담아주셔가지고 제가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열기에서 오겠습니다. 네, 그러면 포토샵으로 불러와지고요. 네, 이렇게 갖고 왔습니다. 네. 은하수도 어느 정도 노출이 돼 있죠. 이 상태에서 별만 좀 증폭을 하겠습니다. 바로 자동 선택 도구에서 위쪽에 있는 인접 부분은 빼십시오. 인접 부분 빼시고 한 중간 정도 되는 별을 하나를 공략해서 클릭 하시면 그거랑 비슷한 별들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글자글 이렇게 가죠. 자, 이렇게 구름이 많을 때는 선택을 하면 선택 영역이 안쪽으로 이렇게 좀 모아지기 때문에 별을 증폭할 때 크기가 조금 별로 효과가 없을 수도 있으니까요. 선택하신 다음에 추가적인 요령입니다. 선택 부분에 오셔가지고요. 수정 오셔가지고 확대 부분에서 확대량을 조금만 이렇게 살짝만 키워주십시오. 네, 그러면 좀 범위가 커지는 거거든요. 이 상태를 컨트롤 키 누르시고 J 누르셔가지고 별 부분을 증폭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요 위쪽에 있는 레이어가 별 부분만 밝은 부분이 선택이 돼 있을 거고요. 바로 이미지 조정 곡선 부분에서 커브 곡선에서 대각선으로 그냥 끌고 올라가십시오. 그럼 별이 이렇게 강렬해집니다. 껐다 켰다 해볼까요? 전, 후 이렇게 별을 초롱초롱하게 또 이제 만드실 수도 있는 거죠. 자, 이쪽 아래쪽에 보시면 선택되면서 밑에 밝은 부분도 같이 선택이 되어 있죠. 이럴 때는 우측 하단에 있는 바로 레이어 마스크를 선택하셔가지고 흰색 바탕이니까 검정색의 브러쉬로 이 자리를 밑에 건물 부분은 슬쩍 지워주시면 되겠죠. 네. 됐습니다. 그러면 위쪽에 별 노출된 것만 확인이 되시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두 개를 레이어를 묶겠습니다. 레이어 병합 하겠습니다. 네, 묶어서 이제 끝을 내시는 거죠. 되셨죠? 됐습니다. 추가적인 보정은 각 작가님들마다 제가 말씀드린 이 단계는 정해져 있는 정답도 아니고 꼭 지키셔야 되는 순서가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명료도, 그 다음에 텍스처, 그 다음에 안개현상 제거 기능으로 은하수를 살리신 다음에 그 다음에 색감 보정이라든가 아래쪽에 지형지물과 은하수가 떠있는 하늘 부분은 마스크를 통해서 따로따로 분리해서 색을 조정하시면 됩니다. 네, 됐습니다. 작가님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또 좋은 날짜 골라서 현장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은 우리 양평 물회정원에서 양귀비꽃하고 일몰하고 역광으로 이렇게 담는 방법, 그 다음에 다중 노출까지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고, 제가 준비 사항에다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플래시도 꼭 준비해 갖고 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물러가겠습니다.